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7주차 첫 번째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재앙이란 의미를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놨는데, 교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인류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까지 어떤 현상이, 즉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2020년 올해 들어 지금껏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재앙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 일을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상 머리 앞에 강의 자료하고 교재를 펼쳐 놓으시고, 자,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분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7주차 강의 내용인데, 맨 앞에 타이틀을 보면은 제6장 반복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있느냐, 207페이지에 돌아가시면은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총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보시게 되면은 4가지로 축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반복의 개념을 이해해 보자, 그죠? 그 다음에 반복문의 대표적인 명령문이 뭐냐, 화일문이다. 그래서 화일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두 화일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 포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문과 그 다음에 컨티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고문풍선 모양처럼 이렇게 도형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강의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프린트 해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하면은, 반복 구조는 일련의 처리를 반복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반복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C랭귀지에서 제공되는 3가지의 반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자, 방금 교수님이 얘기한 게 바로 쭉 나타나죠. 자, 요걸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08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가지의 예제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뭔데, 우리 교재 20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 보면은 뭐라고 되겠느냐, 반복 되겠습니다. 갈로의 영문으로 interaction이라고 되겠죠. 반복은 뭐냐, 동일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시키는 구조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다. 그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이 3가지가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보니까 초등학생용 산수 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한 번이라도 맞으면 종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수 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자, 41이라는 값과 67이라는 값을 서로 대가 결과가 얼마 나왔다? 109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 대해보면 98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메시지가 출력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입력값은 34와 제로를 입력받아 가지고 대해보니까 뭡니까? 결과가 34가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암산 형식으로 대해봐도 답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속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텍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내용인데, 이것은 교재 보시면은 숫자 맞추기 게임을 작성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을 추측하여 보시오 했는데 50을 뜩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제시한 정수가 너무 높다 그럽니다. 다음은 입력을 25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수가 낮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추측해보자는 거 37을 입력했습니다. 이것도 정수가 낮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추측 숫자를 41을 넣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정수가 높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측하여 보시오 39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정수가 낮다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을 추측하여 보시겠는데 41을 넣었습니다. 여기 와서 드디어 뭐다? 정확히 맞췄다면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답을 맞추는데 시도한 횟수가 총 몇 회? 6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 뒤에 가면 구체적인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이다 한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는 뭐라고 계속 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십시오 하고 이런 타원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20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 앵그리 공게임을 작성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참고하시고 요것도 이제 소스코드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자 타이틀이 뭡니까? 반복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반복 구조는 왜 필요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다? 그림 도형이 뭐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1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림 6.1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반복은 같은 처리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복 구조는 왜 처리하느냐 이래 되겠습니다. 왜 처리하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답변을 뭐라고 같은 처리 과정을 즉 동일한 처리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뭐가 반복문이. 그래서 학생 30명의 평균 성적을 구하려면은 같은 과정을 몇 번? 30번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이 정리하면은 반복문을 우리가 사용하면서가 이 반복 구조는 왜 필요하냐면은 계속 반복되니까 프로그램 작성에 비효율적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길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뭐다? 지루한 작업이 이루어지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복 처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되게 지루하다 보니까 아주 적합한 기법이 필요했다. 그게 반복 처리다. 그리고 5번에 다섯 번째로 프로그래머는 반드시 숙지해서 기묘하게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21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소스 코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이틀이 뭐냐? 파일을 뭐다? 미터로 바꾸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뭔가 하니까 요 소스 코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1마일은 약 얼마? 우리 교재 보시면 1609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잠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다? 같은 처리 과정을 3번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변환하고자 하는 마일 수에다가 뭐다? 1609를 곱하고 화면에 이 값을 출력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다? 인테자 정수형 변수 미터를 썼습니다. 이 미터에는 뭐대? 0마일은 뭐다? 몇 미터입니다. 이 계산한 것을 뭐다? 여기에 저장하고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한 번 뭐다? 같은 처리 과정이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1마일은 몇 미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 곱하기 뭐다? 1609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를 좌측 변수 뭐다? 미터에 저장을 했다. 그래서 또 동일한 처리 과정을 뭐다? 두 번 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니까 2 곱하기 뭡니까? 1609가 되어 있습니다. 즉 2마일은 뭐다? 몇 미터냐? 그럼 여기 나온 결과를 뭐다? 좌변에 있는 변수 미터에다가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다. 그래서 다시 교재에 돌아오니까 0에서 2마일까지 변환값은 비교적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에 0에서 1000마일까지를 미터로 변환하여 출력하여야 한다면 어떨까?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일을 미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문장을 1000번 정도 집어넣으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매우 뭐다?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길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복 처리는 이런 경우에 아주 적합한 기법이 되고, 반복 처리는 동일한 처리 과정을 정해진 뭐다 횟수만큼 반복하거나 조건에 따라서 반복하게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반복 처리는 뭐다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잘 알아두어야 할 기묘한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메뉴에 타이틀도 마일을 미터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뭐다 반복 처리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맨 아래쪽은 뭐다 이걸 실행했겠죠. 컴파일러가 실행하니까 텍스트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0마일은 뭐다 0 곱하면 0이니까 0m고, 1마일은 뭐다 1609m가 되고, 2마일은 뭡니까 배가 되니까 3218m의 결과가 나왔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게 되니까 뭐라고 반복문이 그러면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 하면 크게 뭐다 조건 제어 반복이 있다. 거기에 쓰는 명령문이 대표적인 게 화일문이고, 두 번째는 횟수 제어 뭐다 반복문이 있다. 여기에 사용하는 명령문이 대표적인 게 포문이다. 그럼 조건 제어 반복문은 뭐다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계속 반복 처리하라 이 말이죠. 횟수 제어 반복은 뭐다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내용은 우리 교재 어디에 나오는데 페이지 211페이지 맨 위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11페이지 맨 위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중간에 그림 6.2 반복문의 종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보니까 뭐 운동을 하는 그림인데 반복문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보면 화일문도 있고 뭐다 포문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럼 첫 번째는 뭐다 화일문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만족되면은 반복을 계속하는 구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일문은 미리 반복 횟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kg이 빠질 때까지 반복하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반복 횟수를 알 수가 없는 경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100번 반복하려 되겠습니다. 요거는 포문을 적용을 했는데, 포문은 여기처럼 100번처럼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명령문이 되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오는데 크게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반복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무언가 설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뭐라고 반복하여 처리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 교재 209페이지 2번에 반복이란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반복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가 이 반복문을 이용하게 되면 뭐다 프로그램이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다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아주 심플하게. 세 번째는 프로그래밍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자, 요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복 구조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반복문에는 명령문이 크게 두 가지를 쓰는데 어떤 게 있나 이 말이죠. 방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조건이 만족되면 계속 반복하는 조건 제어 반복문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화일문이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는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을 하면 된다. 그게 횟수 제어 반복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명령문이 포문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화일문이라는 타이틀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12페이지 맨 위쪽에 가면은 나오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12페이지 맨 위쪽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화일문은 조건식이 참이면은, 여기 조건식이 있죠. 요게 참이면은, 물론 이건 형식입니다. 요게 참이면은 문장들을 반복 실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은 뭐다? 밑에 있는 요거겠죠. 그래서 요걸 갖고 그대로 샘플 예제를 들은 게 오른쪽이다. 그럼 화일 명령문을 썼고, 갈로에 보니까 조건식에 이 i의 변수 초기값이 10보다 적나 이 말이죠. 그럼 만족하면은, 참이면은 뭐다? 출력문이 나오죠. 프린트 F 뭐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 부분은 뭔데? 반복 실행할 문장이 되겠고, 위에 있는 요 갈로 안에 있는 명령은 조건식이 되겠다.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을 뭐다? 조건식이 참이면은 문장을 반복 실행을 하고,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이면은 뭐다? 중괄로는 생략할 수 있다. 여기 나오는 중괄로 있죠? 이거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요거는 우리 교재 212페이지 나오는 신텍스 6.1이다. 무슨 말인가? 즉 구문, 문법에 해당되겠다. 다음 슬라이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화일문의 그 다음 흐름도다. 일종의 플로 차트죠. 각종 기호를 이용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12페이지 중간쯤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요 그림은 뭔데? 그림 6.3 화일문의 흐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름도 자 처음에 이제 스타트 하겠죠. 즉 화일문은 뭐다? 쭉 내려오다가 요 조건식을 만나게 됩니다. 요 조건식의 값이 뭐다? 참이면은 아래쪽에 있는 뭐다? 문장을 반복 실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조건식의 값이 뭐다? 거짓이 되게 되면은 뭐다? 반복을 중단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은 단일 명령어 문장이거나 블록이 될 수가 있고, 만약 반복 실행하는 문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은 뭐다? 중괄로를 이용하여 그 문장들을 뭐다? 감싸줘가지고 블록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도 보니까 뭡니까? 이 뚱뚱한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50kg 이상인가요? 물었어요. 그럼 이상이면 참이겠죠. 참이면 계속 운동 더 하라 이 말이죠. 근데 물은데 50kg 이상이 물으냐? 아니다 이면 거짓이다. 그럼 뭐다? 중단하라 이 말이죠. 자, 요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어디에 나오느냐? 213페이지 맨 위쪽에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보니까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겠습니다를 뭐다? 10번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초중고등학교 특히 뭐 저학년 초등학생들 보면은 가끔 뭐다? 선생님한테 말을 잘 안 들을까 이렇게 혼나는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장시간 학교 다니다 보면 옛날 오래전에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소스 코드는 뭔데? 여기서도 제목에도 나오듯이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이 떠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 여기 칠판 있죠? 이 칠판에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겠습니다를 10번 쓰라고 하셨다. 만약 이것을 반복 구조로 해결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래쪽에 소스 코드를 살펴보니까 i 변수는 뭐다? 인테자로 선언했죠. 정수형으로. 그래서 이 초기 값은 제로를 줬다. 그 다음 화일문을 만납니다. 안에 조건식이 뭐냐? i가 10보다 작냐? 이 말. 작으면은 참이면은 뭐다? 출력문 있죠.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겠습니다를 뭐다? 찍으라. 이 말. 출력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증가연산자 i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럼 i 값을 뭐다? 이를 증가시키라.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뭐다? 조건식이 만족할 때까지 진행하게 되면은 i가 결국은 10이 되겠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즉 수식 i가 10보다 작다는 거짓이 되어 반복이 종료되고, 거짓 아니고 참이면 뭐다? 아래쪽에 텍스트 화면처럼 뭐다? 출력 화면처럼 요 문구 내용을 뭐다? 10번을 출력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제목에 보니까 반복 제어 변수 출력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도 소스 코드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14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예제 샵 1이 나옵니다. 요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는 반복 루프 제어 변수 i 값을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에 i 값을 반복 루프 안에서 출력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자 i 변수에다가 초기치 제로 줬고, 조건식에 보니까 i가 10보다 작다. 요게 반복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요 두 줄 있죠. 자, 출력문 프린트 f가 있는데 뭐다?
I 이꼴 퍼센트 뒤에 I 값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넣어가지고 인쇄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다 증감연산자서가 일씩 증가시키라면 요 부분이 결국은 반복 내용이 되겠다. 그러면 I의 변수는 값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I 값을 0에서 9까지 출력된다. 그 대신에 10은 출력되지 않는다. I가 이 조건식에서 10이 되면은 뭐다 반복 루프를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이다. 철저히 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하면 보니까 초기체 I 제로 값부터 일씩 증가하니까 1, 2, 3, 4, 5 이래가 어디에 9까지 증가됩니다. 왜? 조건식이 보니까 I가 10보다 작은 으로쓰니까 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결론은 뭔데 I의 값은 0에서 9까지 출력된다는 사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물론 215페이지 맨 위에 있죠. 그죠? 요거는 예제 샵 2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파일을 미터로 변환하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요놈은 파일을 미터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뭐다? 화일문을 썼습니다. 이 화일문을 활용해서 작성해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는 뭐다? 루프 제어 변수 i에다가 뭐다 1609 있죠. 여기 i에다가 1609를 뭐다 곱하여 뭐다 미터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가지고 출력문에 의해서 뭐다 그 값을 뭐다 출력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루프 제어 문자는 결국은 제어 변수는 뭔데 요 인테저 i 그 제로 있죠. 요게 바로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래쪽에 보니까 0마일은 0m입니다. 1마일은 뭐다 1609m입니다. 2마일은 뭐다 3218m입니다. 이렇게 마일을 미터로 변환해가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번에는 물론 화면에 지금 그림 진행되는 그 과정을 지금 슬라이드에 지금 보면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갔더니만 뭐다 팩토리얼 계산하기라고 나옵니다.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 계산하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느냐 215페이지로 잠시 돌아가 보세요. 215페이지 가면은 맨 아래쪽에 예제 3 샵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요 소스 코드, 요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이 팩토리얼 계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은, 팩토리얼 값을 반복 루프로 계산해보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5 팩토리얼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한다? 5 팩토리얼을 이꼬르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루프 제어 변수가 5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감소한다. 즉 i가 1 미만이 되면은 반복이 종료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변수를 인테저 i는 5를 선언했고 근데 요즘은 뭡니까 long 형식을 썼습니다. long 팩토리얼 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화일문 나왔죠. 조건식이 보니까 i가 1보다 크거나 같나 여기 i는 뭘 갖고 온다 5를 갖고 오겠죠. 그리고 보기 크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아래쪽에 가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팩토리얼 곱하기 이꼴 i라고 세미콜론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왜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팩토리얼 값 있죠. 그죠? 알겠습니까? 팩토리얼에다가 뭡니까? 뭡니까? 곱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오니까 뭐다? 증감연산자. 요건 감소연산자죠. 하나가 감소되겠죠. 하나씩. 그러면 최초로는 여기에서 5를 갖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4, 3, 2, 1 이렇게 계속 감소된다. 그리고 출력문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팩토리얼 값을 집어넣어가 출력을 해주겠죠. 그리고 리턴 제로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그래서 5 팩토리얼 계산하니까 얼마? 아래 출력 한 명 보니까 120이 나오고 이어서 계속 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구구단 출력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216페이지 잠시 돌아가 보세요. 216페이지 돌아가니까
예제 샵 4라고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가보니까 요거는 뭔데,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주성문에 보니까 화일문을 활용한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설명을 드리면은 뭔가 하니까, 여기서는 먼저 사용자로부터 출력하고 싶은 구구단의 단수를 받습니다. 단수. 그 단수 받는 거는 뭐다? 스캔 F 해가지고 이 N 값을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N 값은 뭡니까? 변수를 인테자형으로 선언해가 N을 줬습니다. 그 다음 i는 뭡니까? 초기 값을 1로 줬어요. 물론 i도 변수가 인테자형,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단의 단수를 이 스캔F에 의해 가지고 받아서 변수 n에 저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루프의 제어 변수는 i인데 i의 초기 값은 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제로가 아닙니다. 1인 것에 유의해야 된다. 왜? 구구단은 항상 1부터 곱해야 하기 때문에 뭐 9형은 0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9일은 9 이렇게. 그래서 구구단은 1부터 곱해야 하기 때문에 0이 아니고 1로 초기화를 했다. 그리고 반복 루프도 뭐다?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i가 9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프린트 F문이 나오고 각각 변수에 보관되어 있는 값을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출력을 한다. 그리고 i는 매번 일씩 증가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최종적으로 뭐다? 구구단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스캔F에서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임의적으로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9단 같으면 9, 8단 같으면 8, 7단 같으면 7단 여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면은 자, 아래쪽에 이렇게 뜹니다. 구구단 중에서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는데 9를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9일은 9. 요게 뭡니까?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92, 18, 93, 27, 99, 81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어서 자, 예제라는 타이틀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뭡니까? 방금 했는 걸 약간 응용했습니다. 우리 교재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뭐라고? 자, 화일문을 이용해서 제곱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뭐다? 작성해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곱이다. 제곱. 즉, 인테자 변수 n을 선언했고, 요걸 뭐다? 화면 메뉴에 출력하게끔 만들겠죠. 그러고 나서 뭐다? 그 안에는 뭔다? n과 일정 간격 띄우고 n의 제곱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n의 값을 1을 줬습니다. 그리고 화일문 있죠. n이 10보다 작거나 같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출력문에 보니까 %OD, %OD, 그 다음에 n, n 곱하기 n 되가 있어요. 그럼 요 앞에 n 변수에는 뭐다? 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여기는 n의 제곱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1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1을 제곱하면 1이 되겠죠. 두 번째 2가 들어왔어요. 그럼 2는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세 번째 3이 들어왔어. 그걸 제곱하면 9가 되겠죠. 그 다음 4가 들어오면 16이 될 거고, 이렇게 쭉 가다가 9가 들어가면은 81이 되겠죠. 그죠? 마지막 10이 들어오면 10의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100이 나오겠죠. 이렇게 화면에 계속 출력된다. 자, 이렇게 참고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설명한 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출력 화면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제목을 보니까 1부터 1000까지 합을 구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17페이지 위에 예제 샵 4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오타 났는 것 같아요. 왼쪽 페이지 216페이지 저 위에 예제 샵 4가 있으면 요거는 예제 샵 5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고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놈은 뭐다? 1부터 n까지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그래서 요거는 뭔데? 우리 교재 보니까 반복 구조를 활용해서 1부터 1000까지 합을 구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00까지 합은 뭐다? 수식이 1 플러스 1, 2 플러스 3 플러스 여기 나와있죠. 쭉 가다가 n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자, 문제 조건을 보면 1000까지 했으니까 1000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장이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게 된다. 이럴 때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 하나의 변수 뭐다? sum을 정의해 놓고 여기에 정수를 계속 누적하는 방법이다. 즉 sum의 초기값은 뭐로? 0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1, 2, 3 어디까지 1000까지를 차례대로 더하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n이 무엇이 될지 모르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첫 번째는 뭐다? 빈통을 준비하라.
이게 변수로 말하면 썸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통의 1부터 뭐다? n까지를 넣는다, 이 말. 그럼 우리 조건대로 하면 1부터 1000까지 넣겠죠. 이 100원짜리를 계속 넣네요. 세 번째, 통에 들어있는 동전의 개수를 출력하라. 이 개수는 뭐다? 썸이라는 변수에 다 누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방금 앞에서 얘기한 1000부터 1000까지 합이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1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소스 코드 뭡니까? sum.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이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요거의 이제 핵심은 뭔가 하니까 물론 중간에 요게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이 뭐다? 핵심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i와 sum의 값을 초기화 해줘야 된다. 그게 뭡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테저형 선언해가 i, n, sum 있죠.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변수의 초기값을 줬다. 초기화, initialization. i의 초기값은 뭐다? 1이다. sum은 뭡니까? 0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래 초기화를 해야 하냐 하면은, 초기화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은 컴퓨터는 메모리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 쓰레기 값이 앞전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부터 뭡니까? 1000까지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i가 1000일 때도 뭐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반복 조건이 i가 10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그리고 하나의 반복문이 끝나면 반드시 i 값을 뭐한다? 요 증가연산제 있죠? 증가해줘야 된다. 일식. 증가하지 않으면 뭐다? 반복이 뭐다? 무한히 계속된다. 이 말. 그래서 요 중간에 보니까 sum 플러스 equal i는 뭔데? sum equal는 sum 플러스 i를 누적해가 좌측에 있는 sum 변수에 집어넣으라. 저장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아래쪽에는 i는 i 플러스 1과 같다. 그러니까 요건 일종의 카운트 변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출력문에 보니까 합은 %d입니다. 해가지고 sum에 보관된 값이 여기에 보다 대입이 되어 가지고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한다. 그래서 맨 아래쪽 출력 설명 보니까 1부터 1000까지 합을 구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이죠. 50만 500이라는 값이 출력됐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랩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타이틀이 반복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려보자. 여기 보면 도형이 총 몇 개? 직사각형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복 루프와 윈도우의 GDI 그래픽을 활용해서 사각형 10개를 화면에 그려보자. 그래서 출력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219페이지 메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메뉴에. 고래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다음 슬라이드는 윈도우에서 사각형 그리기 그러면서 요거는 우리 교재 219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 소스 코드인데, 여기에 소스 코드의 핵심은 뭔다? HDC하고 HDC 이꼴은 뭐다? get window DC 갈로 열고 get foreground window 갈로 열고 닫고 갈로 닫고 세미콜론 되겠고, 그 다음 엘립스 뭐다? HDC 100, 100, 200, 200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데, 요게 나와 있는 100, 100 앞에 있는 거는 뭐다? X1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요거는 Y1을 의미합니다. 또 그 다음에 200은 X2의 값, 그 다음에 200은 Y2의 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 뭐다? 좌표의 값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뭐다? 사각형을 뭐다? 보통 사용할 때 리탱글이라는 함수를 잘 씁니다. 그 형식에 맞게끔 이렇게 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요 나와 있는 소스 코드를 봤을 때는 현재 요 그림 나와 있잖아요. 자, 요 100은 뭐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X1의 값, 요거는 뭐다? Y1의 값, 요거는 뭐다? 응? X2의 값, 요거는 Y2의 값입니다. 요 좌표 값을 가지고 뭐다? 요렇게 사각형을 그려봤다. 그 소스 코드가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자, 타이틀이 뭐가 되어 있느냐? 윈도우에서 사각형 그리기 하면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20페이지에 메뉴에 보면은 솔루션 문제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솔루션 문제. 그래서 요것도 뭐 앞에 거하고 살펴봤을 때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요 중간에 보니까 인테저 x 변수, 그 다음 인테저 y 변수, 인테저 i 변수가 있습니다. x에는 뭐다? 30을 넣었다. 뭐라고? 첫 번째 사각형의 x 좌표 값이다. 그 다음 100은 뭡니까? 첫 번째 사각형의 y 좌표가 되고, 세 번째 i의 제로는 뭐다? 반복 제어 변수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식이 나오는데 i가 10보다 작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리탱글 사각형이 뭐다? 좌표 값을 뭐다? 요런 식으로 뭐다? 설정을 해놨죠. 그래놓고 x 플러스 이꼴은 7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풀 증감 연산자를 썼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뭐다? 하나의 뭐가?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니까 요거는 랩 문제가 되는데, 교재 페이지 221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은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대 공약수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221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이번 예제에서는 화일 루프를 활용해서 두 개의 정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겠다 이 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그러면 이걸 개발한 사람은 누구고 이 말입니다. 자,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기원전에 이미 뭐다? 유클리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뭐다? 이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분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뭐다? 알고리즘의 순서가 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다? 두 수 가운데, 즉 외부에서 두 수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10하고 25를 두 수 가운데 큰 수를 x라 하고 작은 수를 y라고 하자. 그 다음 두 번째, y가 0이면 공약수는 x와 같고, 세 번째 x 퍼센테이지 y. 자, 요건 나눠가 나머지를 구했죠. 그 결과값은 뭐다? 왼쪽 변수 어디에? r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 y 값을 뭐다? x 변수에 집어넣고, r의 값을 뭐다? y에 집어넣어라. 그러고 나서 뭐다? 단계 2로 또 되돌아가라. 단계 2로 이렇게 돌아가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소스 코드, 다른 말로 뭐 의사 코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코드화 시켰을 때, 자, 위에 의사 코드에서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연산을 가만히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다르게 요 중간에 보니까 뭡니까? 하살표로 표기했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반복 구조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즉 반복 횟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화일 루프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y가 0이 아니면은 뭐다? 단계 요 3, 4, 5 있죠. 요걸 계속 반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뭡니까? 랩 문제 최대 공약수 찾기 뭐다? 소스 코드가 나와 있더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22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파일명이 gcd.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 다른 말로 의사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주성문 보니까 화일문을 활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저형 변수 x, y, r 뭡니까? 세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뭐다? 정수들이 입력이 됩니다. 그럼 정수가 뭐다? 여기 나오는 x와 y가 되겠죠. 자, 요 xy로 저장된 다음에 뭡니까?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뭐다? 화일 뭐다? 루프로 들어간다. 요 화일 루프가 만약에 종료가 되면 x의 값은 뭐다? 최대 공약수가 되고, x 값은 이 값이 뭐다? 결국은 화면에 출력되겠다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프린트 문에 해가지고 화면에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큰 수, 작은 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외부로부터 스캔F 두 개의 변수의 값을 받아들입니다. 뭐 x 값과 y 값.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x 값은 큰 수라 치고 12를 받아들이고, 자, y 값은 작은 수라 생각하고 8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화일문을 딱 만나겠죠. y 값이 뭡니까? 0과 같지 않나 물었습니다. 물었다면 같지 않다. 그럼 x가 10이고 y가 뭡니까? 8입니다. 그럼 나눠가지고 나머지 4가 어디에? 왼쪽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Y에는 뭡니까? 현재 8이니까 8이 어디에? X에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 R은 4가 나머지가 나오니까 4가 Y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트 F문을 보게 되니까 최대 공약수는 %D입니다. 되는데 그때 X 값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최대 공약수.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려는데 우리 슬라이드 화면은 뭐다? 큰 수는 12, 작은 수는 8이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여기에 뭡니까? 4가 출력될 거다. 참고하시고, 자, 넘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if문과 뭐다? while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컴페어 비교해보라 그럽니다. 요거는 뭐다? 그냥 앞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특별히 이걸 따로 정리해 놓은 요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럼 왼쪽에 보니까 if문은 갈로의 조건이 들어갔고, 여기는 뭐다? 주어진 조건이 만족되면은 뭐다? 한 번만 실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하는 내용이 될 거고, 오른쪽에 while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건이 주어져가 있는데, 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 뭐다? 중간에 반복할 문장이 뭐다? 여러 번 반복 실행된다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if문은 뭐다?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한 번만 실행된다. 반복문이. 그런데 while문은 뭐다?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 안에 반복 문장이 뭐다? 여러 번 실행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두 while문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어디야? 페이지 223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4.2 while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잠시 가보면은 두 while문은 while문과 비슷하나 반복 조건을 뭐다? 루프의 처음이 아니라 뭐다? 루프 끝에서 검사한다는 것이 다르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그림은 우리 교재 그림 6.5 두 while문의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오니까 문장을 딱 만납니다. 그렇죠? 문장을 만나가 요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조건식을 분석해 보니까 참이냐 하니까 또 올라갑니다. 반복하기 위해서. 근데 거짓이다 그러면 왜 된다? 내려와서 끝을 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아직 50kg 이상인가요? 물었어요. 이상이다. 그러면 계속 운동을 하라 이 말이죠. 돌아가가 또 반복합니다. 근데 이상이 아니다 임마. 예를 들어 30kg다. 그러면 뭐다? 거짓이니까 아래 내려와서 뭐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while문의 구조는 자 다음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기 전에 자 슬라이드 쇼 돌아가는 거 봤죠? 그 다음 넘어가니까 두 while문 이어서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하면은 223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두 while문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잠시 보니까 우리 교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while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조건식은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수식이면 되고 반복되는 문장은 단일문이나 복합문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니까 신테스 6.2고 두 while 반복문이라고 되어 있고 형식은 뭡니까? 두 문을 썼죠? 그 다음 while문을 썼죠? 여기에 문장들이 나온다. while문 다음에 조건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 두 while문의 특징은 일단 문장 요놈을 실행한 후에 끝에 가서 조건을 검사한다 체킹 그리고 반복 여부를 뭐다 판단 내린다 결정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두 while문은 while문과 다른 점은 뭔데 반복 문장이 적어도 한 번은 여기에서 실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두 while문은 반복 문장이 적어도 한 번은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두 while문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뭐다 메뉴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더라. 그래서 요 구조를 그대로 예를 들는 게 뭐다 do하고 뭡니까? 실행할 문장이 있죠. sum equal sum 플러스 i가 있습니다. 그러면 sum의 변수에다가 뭐다? i의 값을 뭐다? 누적해가 좌변의 sum의 변수에 저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다? i 값을 증가시키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밑에 그가 뭐다? 검사를 하죠. 그럼 i가 3보다 적냐? 이래 되는 겁니다. 적으면 뭐 빠져나오겠지만은 알겠습니까? 아니 적으면 빠져나온 게 적으면 뭐다? 위에 올라가가 또 뭐다? 반복해야 되겠죠. 크면은 뭐다? 빠져나와가 프로그램이 종료될 거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224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파일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에? 메뉴.c 파일 소스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무슨 의미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때까지 메뉴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반복.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유효한 입력을 받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메뉴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do 하일문이 사용되었다 하면 어디에? do로 시작하고 하일문에 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입력된 값이 1부터 3 사이가 아니라면 메뉴를 다시 표시하여 사용자가 새 값을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출력문에가 1이면은 뭐다? 새로 만들기, 2면은 파일 열기, 3이면은 파일 닫기. 그 다음에 마지막 프린트 출력문에 보니까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스캔F에서 뭡니까? 원하는 값을 받아들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받아들여가 마지막 그 값을 뭐다? 비교를 한다. 근데 여기 뭡니까? 중간에 뭡니까? 요게 뭡니까? OR 연산자. 썼죠? i가 1보다 작거나 i가 3보다 크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프린트F 선택된 메뉴는 뭐다? i 값을 여기 가져와 가지고 뭡니까? 그대로 표현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메뉴에 인테자 변수를 써 가지고 i는 초기치 뭐다? 제로를 줬다. 그래서 요거는 do 하일문을 활용한 메뉴가, 소스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뭐라고? 1은 새로 만들기, 2는 파일 열기, 3은 파일 닫기. 자, 하나를 선택하시오.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럼 스캔F에서 뭐다? 1을 나는 선택했다면, 그래서 선택된 메뉴는 뭐다? 요 출력문에 의해 가지고 뭐다? 1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나오더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중간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25페이지 보면은 맨 위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다음 코드의 뭐다? 출력을 쓰라 그랬습니다. 인테자 변수서가 n 변수에다가 뭡니까? 초기치 제로를 줬고, 화일문에 의해가 조건식이 n이 0보다 크냐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0을 갖고 오면 뭡니까? 0보다 안 크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프린트 F문이 있잖아요. 이걸 뭐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n 이퀄 n-3 이래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 실행해 보면은 아무 내용도 출력 안 되고, 테스트 하면은 뭐다?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고하시고, 2번은 보니까 위에 1번 문제의 반복 구조를 do 하일로 변경하면은 출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래 되겠습니다. do 하일문을 쓰게 되면은 뭐다? 출력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데, 제로가 찍혀 나오고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출력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자, 랩 문제가 숫자 추측 게임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야? 페이지 216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26페이지 맨 위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자, if문과 do 화일문을 동시에 사용하는 예제를 작성해보자. 이 예제는 숫자 알아맞히기 게임이다. 프로그램은 1부터 100 사이의 정수를 저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정수를 알아맞히려고 노력한다. 사용자가 답을 제시하면 프로그램은 자신이 저장한 정수와 비교해서 제시된 정수가 더 높은지 낮은지만을 알려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The Guessing 1에서 100 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정수를 사용자가 알아맞히는 게임이고, 사용자가 답을 제시하면 프로그램은 뭐다? 자신이 저장해 놓은 정수와 비교를 해서 제시된 정수가 더 높은지 낮은지만을 알려준다. 자, 요게 숫자 추측 게임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니까 실행 결과 화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최초로 뭐다? 정답을 추측해 보라고 하는데 5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넣었더니 뭐다? 제시한 정수가 높다 이래 나옵니다. 내부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니까. 그 다음 25를 넣었습니다. 낮다 그럽니다. 37을 넣었어요. 또 낮다 그래요. 또 41을 넣으니까 높다 그럽니다. 39를 넣으니까 낮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41을 넣었더니 뭡니까? 축하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도한 횟수가 몇 번? 2번, 4번, 6번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아무렇게나 누르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요게 실행 결과 출력 화면이 되겠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226페이지 가시면은 중간에 있는 266페이지에 중간 내용에 보면은 그걸 그대로 표현한 알고리즘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하일문을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두 하일문을. 그리고 첫 번째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guess라는 변수로 입력받고 시도 횟수를 하나씩 증가한다. 그래서 if 문에서 guess가 answer보다 적나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낮다고 출력한다. 그 다음 이번에 guess가 answer보다 크냐 물으니까 높다고 출력한다. 그 다음 하일문에 해가지고 guess와 answer의 변수 안에 있는 값이 같지 않나 물었죠. 근데 뭐 같아요. 그럼 축하합니다가 나오고 그때까지 시도한 횟수를 출력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순차적으로 두 하일문을 써서 표현해 놨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가니까 랩 문제로서 숫자 추적 게임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227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파일명이 game.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뭡니까? 변수가 몇 개의 변수가 선언되어 있느냐? 자, 전부 인테저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 놨는데 첫 번째는 ans라는 변수를 선언해가 59를 보관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guess, 세 번째는 뭡니까? trials, 그래가 제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3개의 변수가 선언되어서 사용되고 변수 여기에 나오는 answer 있죠. 요거는 뭡니까? 정답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정답은 뭡니까? 59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현재 정답은 41로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변경이 안 되지만 근데 우리는 여기 현재 보면 교재는 4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9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랜드 함수를 사용한다면 실행할 때마다 무작위로 숫자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 랜드 함수, 자, 난수를 출력하는 랜드 함수 중요합니다. 변수 guess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가 저장되더라. 요 guess에다가 이해되겠습니까? 만약 요 정답 보관되어 있는 answer와 guess, 요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점수 값이 되겠죠. 요게 서로 일치하면은 반복이 종료된다. 이해됐습니까?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이얼즈는 시도 횟수를 보관하는 변수가 되는데 요거는 사용자의 시도 횟수를 기록하고 반복 루프는 두 하일문을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로부터 스캔F를 통해 가지고 정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answer 있죠. 정답 보관하는 변수. answer에 저장된 정수와 비교를 한다. 그리고 if문을 사용해가 여기 if문 있죠. 두 번 썼습니다. 요 if문을 사용하여 guess가 answer보다 guess가 answer보다 뭡니까? 작은지 큰지를 검사해 가지고 적당한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해 준다. 그리고 두 하일 루프의 조건 검사 부분에서 guess가 answer와 같으면 반복을 중단하고 시도 횟수를 마지막에 와서 출력을 하라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조건식은 뭔데?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보다 높으면은 제시한 점수가 높다라고 화면에 출력하고, 요거는 뭡니까? 조건식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가 정답보다 낮으면은 화면에 제시한 정수가 낮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제 answer라는 변수는 정답이 보관되어 있는 변수가 되고, guess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받은 정수 값을 보관하는 변수가 되겠죠. 자, 요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도전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 227페이지 있죠. 그 프로그램 그 설명 부분이 있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래쪽에 랜드 함수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니까 도전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게임이 되려면은 난수를 발생시키는 것이 좋다.
난수는 랜더 퍼센트 100으로 발생하여 가능하나 특별히 std 라이브, 이 st는 스탠다드란 뜻입니다. 표준 그 함수란 뜻이죠. 라이브러리 .h 여기 헤드란 뜻이죠. 헤드 파일도 포함시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for loop라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자, 맨 위에 for loop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28페이지 돌아가면은 맨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래서 그거 가보니까 for는 뭐다?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할 때, 즉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할 때 쓰는 뭐다? 구조고 유용하다. 그래서 흔히 for loop라고 부른다. 왜냐하면은 특정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뭐다? 이 루프를 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식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그림 뭐다? 6.6의 포문의 흐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왼쪽에 초기식이 주어지고 조건식을 비교했는데 참이면은 뭐다? 문장을 뭐다? 예? 실행을 하고 또 증감식에 의해 증가시켜주고 또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 거짓이면은 뭐다? 바로 빠져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오른쪽도 보니까 자, 제로라고 숫자가 주어져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와가지고 10번 이하인가 물으세요. 그럼 10번 이하죠. 참이니까. 그럼 계속 운동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1 증가하고 또 올라가가, 자, 1하고 또 비교하겠죠. 그리고 계속 돌다가 보면은 10번 이하가 아니고 10번 또 10번 이상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럼 거짓이 되면은 뭐다? 만족하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요 그림 참조하시면 되고, 바로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니까, 방금 설명한 포문의 구조를 신테스 6.3에 포 반복문 그러면서 형식과 설명을 또 예제를 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228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문은 최초로 뭡니까? 초기값, 초기식이, 그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가죠. 이건 일종의 종료값입니다. 그 다음 증감식이 들어가고, 자, 반복 실행해야 할 문장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중괄호리를 묶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기식을 실행한 후에 요 중간에 있는 조건식의 값이 참인 동안 뭐다? 요 문장을 계속 반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이 끝날 때마다 뭐다? 증감식이 실행이 되더라 이 말. 그래서 오른쪽에 예제해 보는 거 for i equal 0 되어 있죠. 이거는 뭡니까? 초기식이 되고,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냐? 이거는 조건식이 되고, i 플러스 증감 연산자 있죠. 이거는 뭐다? 증감식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죠. sum 플러스 equal i가 있죠. 이거는 sum 플러스 i 누적했는 걸 자빈에 sum에 뭐다? 저장하라 이 말이죠. 요거는 실행할 문장이 되겠다.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초기식은 뭐다? 루프를 초기화하고 루프가 시작될 때 딱 한 번 실행됩니다. 요 초기식은. 그 다음에 만약 조건식이 거짓으로 계산이 되면 루프는 종료하게 되고, 마지막에 증감식이 있죠. 요거는 한 번의 반복 뒤에 실행이 되고, 대개 증감식은 뭐다? 루프 저 변수를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고, 루프 제어 변수란 루프를 제어할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변수가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뭐다? 포문의 구조 있잖아요. 이 실행되는 걸 그대로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229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은 그림 6점 뭐다? 예? 맨 아래쪽이 아니에요. 위쪽이네요. 6.7 있죠. 그거 가면은 뭐다? 포문에서의 각 부분의 실행 순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10번 출력하기 이래 되겠습니다. 요거는 교재 페이지 2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10번 뭐다? 화면에 출력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죠.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프린트 F 문장을 귀찮게 뭐다? 10번 써야 한다. 그런데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뭐다?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아주 간단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자 실행된 결과를 보니까 헬로 월드가 뭐다 10번 반복해가 찍혔다 이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229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 소스 코드가 되겠는데 자 요걸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은 i 변수를 인테저형으로 선언을 했고 포문에 해가지고 i 꼴 제올 이거는 뭡니까 초기식에 해당되고 세미콜론 다음에 i가 10보다 적냐 이거는 조건식이 될 거고 세미콜론 다음에 i 플러스 있죠 증감 연산을 줬는데 요거는 증감식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니까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헬로 월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다 10번 출력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자 또 10번 출력하기 계속 반복되는데 요거는 229페이지 아래쪽 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재 229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니까 그림 6.8 포문의 실행 과정을 그대로 도식화 해놨어요. 그래서 메뉴에 요거는 뭡니까? 현재 포문에 보니까 초기식 뭐다 조건식 증감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루프 i 값은 뭐가 된다? 초기 값을 제로 주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루프 i 값은 뭐가 된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죠. 2에서 10번째 루프 i 값은 뭐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로 이렇게 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11번째 루프 i 값은 뭐가 안 된다? 10이 된다. 그래서 요 프린트 F문 출력문에 요 문자 이랬죠. 헬로 월드가 뭐다? 10번 찍힌다라는 걸 그림으로 실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우리 교재 저 앞에서 나왔듯이 사각형 그리기 있죠. 그래서 요거는 교재 231페이지 가면은 메뉴에 외제 삽 231페이지 가면은 메뉴에 외제 샵 2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출력 화면을 보면은 이거는 뭔데 화면에 요런 아스테리스크 글자를 뭐다 이용해 가지고 요 내용과 같은 네모를 뭐다 그려보자면 근데 이제 만약에 포루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매번 줄마다 프린트 F문을 호출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 그걸 현재 화면으로 출력 화면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요거는 보면 사각형 그리기 그래가지고 반복을 이용한 뭡니까? 네모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3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파일명이 뭐라고 되어 있다? draw underbar box.c 파일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i 변수는 뭡니까? 인테장 정수를 선언했고 첫 번째 뭐다? 출력문에 의해서 아스테리스크가 한 줄 지키겠죠. 그 다음 포문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초기식 뭐다? 조건식 증감식이 들어갔는데 i 값이 뭡니까? 초기식이 제로 줬고 i는 5보다 작냐 조건식 i는 플러스 되겠죠. 증가식 이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로는 뭐다? 제로니까 5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1 증가해가 1, 2, 3, 4, 5 이래 가겠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출력문 있죠. 요게 최대한 몇 번 조건이 만족한다면 5번 정도 반복하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다? 아스테리스크 한 줄이 들어간다. 그리고 리턴문에서 프로그램 종료되겠죠. 그러면 방금 전 앞에서 본 뭡니까? 사각형의 뭐다?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활용해가 뭡니까?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저 앞에서도 나왔듯이 팩토리얼 구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팩토리얼. 요거는 우리 교재 232페이지에 맨 위에 가 보시면은 예제 샵 3 있죠. 예제 샵 3.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그 잠시 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팩토리얼 값을 계산하여 보자. 팩토리얼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교재 잠시 보시면은 n 팩토리얼이란 뭐다? n 팩토리얼 이 꼴은 뭐다? n 곱하기 주어진 n-1이다. 그 다음에 곱하기 n-2 그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쭉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 위에도 나와야 되지. 3 팩토리얼은 뭐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나온 거 요거는 뭐다? 실행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시오. 10을 입력했어요. 그럼 10 팩토리얼은 얼마냐? 이 말.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대가 있죠. 362만 8800이라고 찍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팩토리얼은 1부터 어떤 양의 정수 n까지의 정수를 모두 곱한 것을 말하고, 자, 표기는 n 팩토리얼로 나타낸다. 0 팩토리얼은 1이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 잘 나옵니다. 3 팩토리얼은 뭐다? 요런 순서로 구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팩토리얼 계산하기에 요거는 페이지 뭐다? 23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파일명이 뭐냐? 팩토리얼.jav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 내용이 바로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전체 분석해 보면은 이 프로그램은 뭔고 하니까 먼저 변수 있죠. 팩트 있죠. 변수. 팩트. 이거는 뭡니까? 인테저형이 아니고 롱을 썼습니다. 롱형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팩토리얼 값은 생각보다 아주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팩트의 초기 값은 반드시 뭐다? 1이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0이면 안 된다. 왜? 정의를 그래 약속을 그래 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팩토리얼은 정수를 전부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므로 초기 값이 0이면은 결과는 0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1로 초기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여기서 1을 줬다.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뭐다? 스캔 F문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정수를 하나 입력받습니다. 그 입력받은 정수는 뭐다? 변수 N에다가 저장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변수 N 여기에다가 저장이 된다. 그리고 for 루프를 사용하여 팩트의 i의 값을 곱한 결과 값이 다시 팩트에 저장된다. 그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i의 초기값도 0이 아닌 1이어야 하고 어디까지? n까지 뭐한다? 곱해져야 한다. 그래서 for 루프가 끝나는 값도 뭐다? n 값이 된다. n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d 팩토리얼은 %d입니다. 그럼 각각 변수에 보관되어 있는 값을 갖고 와가지고 출력해 주겠죠.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뭡니까? 팩토리얼 계산 예제 거래가 갈로 안에 화일 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페이지 233페이지 메뉴에 가면은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잠시 후에 보니까 첫 번째 반복 거래가 i의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에 의해 가지고 i가 5보다 작거나 같나 참이라요. 그럼 반복 여부를 물어요. 반복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팩트 값은 뭐다? 1 곱하기 1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복에 가보니까 i 값이 2가 증가가 되었고 2가 5보다 작냐 참입니다. 또 반복하라. 어떻게?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반복 i의 값은 3이 되고 3이 5보다 작나 물었어요. 참입니다. 또 반복 여부에 가가지고 반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1 곱하기 1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3을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반복은 i의 값이 뭡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4가 5보다 작나 이래 묻습니다. 4가 5보다 작나 여기 4라고 치고 5보다 작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에? 여기 5가 되고 요거는 4가 되겠죠. 자, 요렇게 물었는데 그럼 반복 여부를 물었는데 반복을 한다. 뭐 팩트 이퀄 팩트 곱하기 i.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겠죠. 그 다음 또 i를 또 한 번 증가시켜 준다. 그리고 돌아 올라가 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i의 값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i 값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5가.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5가 5보다 작거나 같나 물어서 참이라. 그러면 반복 여부를 따져가지고 반복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해가지고 어떻게? i 곱하기 1 i가 아니고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증가되어가 이제 i 값이 6으로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섯 번째 반복이 이래 이루어지는데 i 값은 6이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6하고 5하고 뭐다? 6이 5보다 작거나 같나 물었으니까 이번에는 뭐다? 반복 여부에 가가지고 뭡니까? 중단하겠죠. 자, 요렇게 이루어지는 소스 코드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반복을 이용한 팩토리얼 구하기라고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다양한 증감 수식의 형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233페이지 돌아가 보면은 포문에 주의할 점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 저 위에 보니까 거기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니까 뭐다? 뺄셈을 사용하는 예제를 이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식 증가하는 예제. 증가는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세 번째는 2를 곱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요 보니까 I 아스테리스크 이꼴 2 있죠. 요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수식이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수식을 요렇게 썼네요. 요렇게. 자, I 곱하기 I는 제곱하는 거죠. 플러스 2를 해가지고 I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양한 증감 수식의 형태를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응?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또 이어서 다양한 증감 수식의 형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다? 무한반복 루프가 나옵니다. 자, 폼은 그 갈로 안에 조건식에 아무 내용 안 넣어요. 세미콜론 두 개만 이렇게 겹쳐 쓰면은 뭐다? 무한반복 루프가 되어버린다. 그 다음에 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초기식이 없죠. 조건식은 있고 증간식은 있는데, 자, 요럴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초기화하는 과정이다. 자, I 변수의 제로, K 변수의 제로, 이렇게 초기화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외부 반복문, 내부 반복문, 이런 걸 우리가 알고리즘 만들 때 요런 식으로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식도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수식을 적용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간 점검 문제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야? 234페이지로 쫓아가 보세요. 그거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번 문제가 보니까 뭐라고? 다음 코드에 출력을 쓰시오. 이래 되겠습니다. 뭐라고? 포 이꼴 초기식은 I 이꼴 1을 줬어요. 그 다음 조건식은 i가 5보다 작냐, 증감식은 i 플러스 1씩 증가하래 말이죠. 그래서 출력문에 보니까 %d에다가 2 곱하기 i라고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실행해 보면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짝수만 지켜요. 2, 4, 6, 8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맨 아래쪽에 계속하려면은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다음 코드에 출력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초기식 i 값을 뭐다? 10을 줬고 조건식 i가 제로보다 크냐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증감식은 뭐다? i 이꼴 i 마이너스 2가 돼가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 printf student %d 뭐다? 컴마 i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실행하게 되면 화면에 어떻게? 일단은 student라는 문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0을 i 값을 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1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tudent 8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4, 스튜던트 2 이런 식으로. 왜? i-2니까 처음에 10의 값을 갖고가 10-2 하면은 최초로는 이게 먼저 찍히니까 10이 나오겠지만은 스튜던트 10, 두 번째 가면은 하나 감소되겠죠. 2만큼. 그래서 스튜던트 8, 그 다음에 6, 4, 2 이렇게 뭐다? 결과가 출력될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나요? 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중첩 반복문이란 게 나온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34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고 잠시 가니까 중첩 반복문 그래가지고 네스티드 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뭐다? 중첩되어 사용될 수가 있는데, 즉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실행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그림도 보니까 바깥 반복문이 있는데 이거 안에 또 안쪽 반복문이 있더라 이 말.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중첩 반복문이라고 하고, 즉 네스티드 루프라고 하고, 외부에 위치하는 반복문을 바깥쪽 반복문 그래가 아웃더 루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반복문 있죠. 이걸 안쪽 반복문, 즉 이너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 요 반복문은 바깥쪽 반복문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뭐다? 새로 실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그림은 우리 교재에 페이지 235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그림 6.9 그래가지고 중첩 반복문은 반복 루프 안에 또 다른 반복, 즉 반복 루프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교재 보면은
중첩 반복문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게 뭔데? 각각의 반복문을 제어하는 변수가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깥쪽 반복문은 i를 썼는데 안쪽 반복문은 j를 썼죠. 그죠? 자, 요렇게 달라야 된다. 제어 변수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그림 6.9에서도 바깥쪽 반복문은 방금 설명한 대로 뭐다? 제어하는 변수가 i인데 반하여 안쪽 반복문은 뭐다? 제어하는 변수가 j로 서로 다르다. 근데 만약 같은 변수가 사용되면 왜 되노? 문법적 에러, 즉 논리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바깥쪽 반복문을 보니까 i가 초기값 0, 그 다음에 증감시계가 1, 2, 3, 4, 5, 6 이렇게 증가되고, 안쪽은 보니까 뭡니까? j가 0고 그 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간다. 이해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게 되면은 사각형 그리기 출력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스트레스 기호를 사각형 모양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아까 저 앞에서 봤는데 현재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3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예제 샵 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잠시 가보면은 중첩 반복문은 뭐다?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로서 특히 사각형과 비슷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반복문으로 for 루프를 사용하여 적용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외부의 for 루프가 반복시키는 문장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뭐다? 중괄호로 묶어서 블록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뭐다? 외부 포문은 뭐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문장만 계속 반복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사각형 그리기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36페이지 가 보시면은 파일명이 뭐라고 되어 있다? rest underbar 뭐다? loop2.c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현재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메뉴에 보니까 주성문이 중첩 포문을 이용하여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사각형 모양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교재에 가보면 또 나와 있겠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뭐다? 50개의 뭐다? 아스테리스크가 화면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테리스크를 출력하는 문장의 외부에는 2개의 for 루프가 중첩되어 있다면 어떻게? 현재 이 화면 중간에 보면 for equal 초기식이 y equal 0,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식이 y가 5보다 작냐, 증감식이 y 플러스, 즉 증감 연산자를 썼습니다. 요게 뭡니까? 바깥 반복문, 바깥 for 루프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또 for 루프문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초기식이 x equal 0, 그 다음에 조건식이 x가 10보다 작냐, 증간식이 x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출력문 프린트 f문이 있는데, 요게 뭡니까? 안쪽에 있는 반복문 for 루프문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여기 프린트 f문 출력문하고 슬래시 n 있죠. 요거는 뭡니까? 줄바꿈 출력문이 되는데, 요거는 안쪽 반복문이 종료될 때마다 실행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장을 살펴봤더니만 문장의 외부에는 뭐다? 2개의 for 루프가 중첩되어 있고, 외부의 for 루프는 뭡니까? 변수 y를 0에서 어디까지? 4까지입니다.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증가시키면서 내부의 for 루프를 실행시킨다. 그리고 내부의 for 루프는 변수 x를 0에서 어디까지? 9까지 증가시키면서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프린트 요 메소드가 있죠. 요걸 호출을 한다. 그리고 내부 for 루프가 한번 실행될 때마다 뭡니까?
화면에는 한 줄의 아스테리스크가 그려지고 내부 포루프가 뭐다? 한 번씩 종료될 때마다 뭡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줄 바꾼 문자가 화면에 출력되어 다음 줄에 넘어가게 되더라.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 전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니까 랩 문제가 등장하는데 타이틀이 뭡니까? 구구단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 페이지 237페이지에 메뉴에 가보면은 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력 반복문을 이용해가 전체 구구단을 출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니까 1단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단도 나와 있고 3단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보니까 3 곱하기 5입니다. 3단. 그래서 15가 나와 있고 결국은 이거는 뭔데 1단에서 3단까지 출력된 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솔루션 문제가 나와 있어요. 구구단 출력, 즉 소스 코드가 이래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변수를 현재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인테저형, 정수형으로 I 변수도 썼고 K 변수도 썼습니다. 그럼 앞에는 I 변수와 뒤에는 K 변수, 이거는 딱 보면 구분이 됩니다. 바깥쪽 포문이 있고 안쪽 포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I 변수는 뭡니까? 바깥쪽에 사용한 변수가 될 거고 K 변수는 뭡니까? 안쪽에 사용한 포문의 변수가 된다 이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우리 앞 화면에 출력 화면에 마지막에 예를 들어 3 곱하기 3이라고 얘기 나왔을 때 그 곱하는 거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자, 프린트 출력문 보니까 I 곱하기 K가 있죠.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3이 이제 지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는 뭐다? 예? 왼쪽 여기에다가 다 이제 저장을 해 주는데 요 앞에 있는 i와 두 번째는 i는 그러니까 k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앞에 있는 요거는 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i 변수는 1단, 2단, 3단. 그다음 뒤에 있는 k 변수는 뭡니까? 곱한 수가 되겠죠. 자, 9구단에서 곱하는 거는 1에서 9까지 곱한다면 그걸 뭐다? 증가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쪽 포문도 보니까 K 초기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K가 9보다 작거나 같나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써가지고 K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은 I는 초기 값이 1을 줬으니까 한번 뭐다? 반복할 때마다 2단, 3단, 4단, 5단 마지막 뭡니까? 5단이 아니고 마지막 9까지 증가가 될 거고 바깥쪽 포문 I 변수는 뭡니까? 단수를 표현하니까 초기식은 I 꼴 1이고 조건식은 I가 9보다 작나 그 다음에 증감식은 마지막 I 플러스 썼습니다. 그러면 I가 초기치 1부터 마지막 9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단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이렇게 매번 일씩 증가되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뭡니까? 실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리턴 제로에 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브레이크문이 나와요. 이 브레이크문은 우리 교재 페이지 238페이지 쫓아가 보면은 맨 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거 보니까 브레이크문이 나옵니다. 브레이크문은 뭔데? 반복 루프를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한다. 그래서 반복 루프 안에서 브레이크 문이 실행되면은 반복 루프는 즉시 중단되고 반복 루프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더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요거는 교재 페이지 238페이지 메뉴에 그림 6.10 있죠. 그거 보니까 브레이크 문은 반복 루프를 벗어나기 위한 문장이다. 요 그림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보니까 아가씨가 운동을 열심히 반복 루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뭐 갑자기 중단하고 싶다면 그때 쓰는 명령이 뭐다? 브레이크 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은 탈출할 수 있다. 탈출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메뉴에 보니까 브레이크 문은 반복 루프를 빠져나오는데 사용되는 명령문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타이틀이 예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23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39페이지 있죠. 맨
윗부분의 내용의 걸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238페이지 그 보니까 소스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레이크 문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둘 수가 있다. 그러나 브레이크 문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난해해진다. 어렵다. 혼란이 온다. 이 말이죠. 따라서 특수하게 반복 루프를 중단할 경우에만 뭐다? 브레이크 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보니까 다음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10개의 실수를 받아서 합계를 출력한다. 사용자가 중간에 음수를 입력하면 반복 루프를 뭐다? 조기에 종료시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출력 화면 보니까 첫 번째 실수를 입력하라 그러는데 10.0을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를 입력하라 그러는데 20.0을 입력했어요. 세 번째 실수를 입력하라 그러는데 30.0을 입력했다. 근데 네 번째 와가지고 실수를 입력하라 그랬더니만 사용자가 뭐다? 갑자기 음수 마이너스 1을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뭐다? 반복 루프를 조기에 종료가 되더라. 그래서 그때까지 누적된 합계값이 뭡니까? 60점 뭐다? 00000 하고 계속하려면 아무렇게나 누르십시오. 그래서 루프문을 빠져나온다라는 출력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예제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표현해 놓은 건데, 중요한 것은 뭐다? 중간에 여기 있죠. if문 있죠. 넘버가 0.0보다 작냐, 즉 음수냐 이 말이죠. 그러면 뭐다? 탈출하라. 브레이크 뭐 이거에 의해서 뭐다? 탈출한다. 그럼 그때까지 누적된 합계값을 뭐다? 썸에 보관되어 있는 걸 갖고 와서 찍고 끝내라 이 말이죠. 자, 그럼 누적하는 거는 중간에 여보니까 썸 플러스 이꼴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썸 이꼴 썸 플러스 넘버가 되겠죠.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보니까 넘버나 썸 변수 0.0 실수를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인테저형이 아니고 뭐다? 더블 형식을 썼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다음 슬라이드 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컨티뉴 문이 등장합니다. 이 컨티뉴 문은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239페이지 중간에 가면은 컨티뉴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재 잠시 가보시면은 컨티뉴 문은 뭐라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반복 과정의 나머지를 건너뛰고 다음 반복을 시작하게 만든다. 그래서 반복 루프에서 컨티뉴문을 만나게 되면 뭐다? 컨티뉴문 다음에 있는 후속 코드들은 실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0부터 10까지의 정수 중에서 짝수만을 출력하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여 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0부터 10까지의 정수를 하나씩 조사하다가 현재 정수가 짝수이면 화면에 출력하고 현재 정수가 홀수이면 다음 반복을 시작한다. 이래 되겠어요. 짝수를 우리가 영문으로 뭐라 그러냐? even이라 그럽니다. 홀수를 뭐라 그러냐? odd라 그럽니다. 글자 스펠링 개수만 봐도 구분하기 좋죠. even은 짝수가 되가, 짝수입니다. 짝수 4개니까. 홀수는 뭡니까? odd 3자니까 홀수다. 이렇게 구분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 참고하시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슬라이드 돌아와 가지고 현재 반복을 중단하고 다음 반복을 시작하게 된다. 뭐다? 컨티뉴 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화일문을 써가 조건식을 줬고 문장이 실행되고 컨티뉴 문을 만나죠. 만나니까 현재 반복 요놈을 중단하고 다음 반복을 시작하는데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화일문을 썼어요. 두 화일문도 보니까 처음에 문장이 실행되고 컨티뉴를 만나니까 그 다음 문장이 실행 안되고 마지막 뭐다? 화일 뭐다? 검색하는 조건식으로 건너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포루프를 썼는데, 자, 초기화 값 받아들이고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가값 이렇게 증가되죠. 그래서 문장이 실행되는데 컨티뉴를 만나니까 왜 됩니까? 다음 문장 실행 안하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증감시키고 그 다음 조건식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39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컨티뉴문 예제라고 타이틀을 줬고, 이놈은 0부터 10까지의 정수 중에서 뭐다? 짝수만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출력하면 보니까 정수 0부터 시작해가 2, 4, 6, 8 짝수만 출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컨티뉴문
예제라고 나옵니다. 예제. 근데 여기 보니까 소스 코드가 등장하죠. 근데 요거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중간에 요 부분 if문 있죠. if continue문. 여기 보니까 2의 배수는 건너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값, i 값을 갖고 오죠. 초기 값의 얘가. 그걸 2로 나누고가 0이냐 물어요. 0이 묻는다 이면. 물으면 뭐다? 예를 들어 4를 갖고 와서 4 나누기 2 하니까 2는 4하고 나머지 제로가 나오겠죠. 그럼 4는 뭐다? 2의 배수다 이 말. 그래서 건너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프린트 F는 정수 뭐다? 콜론하고 %d 있죠. i 값을 여기 갖고 와가지고 찍고 끝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40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위에 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1번에 보게 되니까 문이 반복문에서 실행되면 현재의 반복을 중단하고 다음번 반복 처리가 시작된다. 그러면 이런 명령문을 뭐라 그러노? 방금 전에 앞에서 한 뭡니까? 컨티뉴 문이 되겠죠. 그 다음 2번은 문이 반복문에서 실행되면 반복문을 빠져나온다네.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하는 명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브레이크 문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번 소스 코드 중요한데 다음 코드에 출력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출력을 쓰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자, 최초로 보니까 인테저인 변수 i를 선언했고 포문에 보니까 초기식 i = 1 예? 조건식이 i가 10보다 작냐 그 다음에 정감식이 i++ 그 다음에 중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if는 i 값을 갖고 와가 3으로 나눠가 제로와 같나 물었어요. 같으면 뭐한다? 브레이크 문을 만나가 뭡니까? 빠져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printf %di가 되어 있는데 이걸 실제 코드를 컴파일해가 출력을 해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랩 문제가 등장하는데 산수 문제 자동 출제 그러죠. 이거는 우리 교재 처음 할 때 2장 처음 할 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산수 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덧셈 문제들을 자동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피연산자는 0에서 99 사이의 숫자의 난수로 하자. 한 번이라도 맞으면 뭐다? 종료를 하려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화면을 살펴보니까 산수 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합니다. 자, 메시지가 출력됐고 41 플러스 67은 109다. 그럼 대부분 틀렸죠. 그 다음 34 플러스 0 하니까 34다. 이거는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맞다. 그 다음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가니까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42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산수 문제 자동 출제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것도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뭔데, 여기서는 랜드 함수를 썼다라는 거, 산수 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하는데 여기 랜드 함수를 썼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자, 이미 수익값을 받아들여 가지고 안에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뭡니까? 에? 더하겠죠, 그죠? 더해 가지고 맞으면은 맞다라고, 틀리면 틀리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if else 문을 썼고, 값은 뭐다? 스캔F를 써가지고 외부로부터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거하고 서로 비교를 한다라는 사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램 문제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앵그리 공 타이틀이 나오는데 요거는 교재 243페이지에 메뉴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앵그리 버드라는 게임이 있었다 하면 여기서 유사한 게임 앵그리 공을 제작해 보자. 공을 발사하여서 초기 속도와 초기 각도에 의해 비행하게 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 내용에도 나오듯이 공을 발사하여 초기 속도와 초기 각도에 의해 비행하게 해보자. 해봤더니 뭐다? 이런 타원 곡선이 이렇게 찍혀 나오더라. 이게 이렇게. 근데 교재 보니까 이 게임의 주인공은 뭐다? 움직이는 공이다. 따라서 공에 대한 많은 변수가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변수를 선언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나올 것이고,
자, 요런 내용이다. 큰 거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뭡니까? 방금 얘기한 필요한 변수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테저 x는 뭐다? 공의 현재 x의 좌표다며. 현재 x의 좌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y는 뭡니까? 공의 현재 y의 좌표다. y의 좌표. 벡터값. 그 다음에 인테저 vx는 뭡니까? v는 버티컬이죠. 공의 x 방향 속도고, 그 다음 인테저 vy는 공의 y 방향의 속도다. vy 요 부분이고, vx는 요 부분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v는 뭐다? 방향을 표시한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니까 핵심 코드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페이지 2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그래서 교재 보니까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은 교재 보니까 뭐다? 공의 이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이래 되겠습니다. 뭐라고? 거북이의 현재 이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현재 이치는 이전 이치에 속도 곱하기 시간을 더하면 된다. 속도 곱하기 시간.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은 1초가 흘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단순히 현재 이치에 속도를 더하면 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치에다가 속도를 더한다. 그래서 메뉴에 보니까 포문에 의해 가지고 초기식, 그 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감식이 주어졌는데, 주성문으로 뭐라고 처리했느냐? 여기서 공의 속도 vx와 vy를 다시 계산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vx는 뭐다? vx 값을 그대로 보관하는 거고, vy는 뭐다? 기존의 vy에다가 10을 더해가지고 여기에 더한다. 그 다음에 줄에 보니까 여기서 공의 이치를 xy를 다시 계산하라. 자, x는 어떻게 계산한다? 기존 x값과 변화된 vx를 더해가지고 여기에 뭐다? 대입을 하면 될 거고, y는 뭡니까? 기존 y에다가 변화된 vy를 더해가지고 y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엘립스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 각각의 좌표의 값을 그대로 뭐다? 찍게 되면은 뭐다? 공을 뭐다? 화면에 그려준 다음에 계속 변화된 값으로. 그 다음 슬립 100이 있죠. 요거는 0.1초 동안 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분은 60초니까 슬립 100이라는 것은 0.1초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좌표를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246페이지 가보시면은 앵그리 공 게임 그래가지고 솔루션 문제 소스 코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되겠냐면은, 자, 여기에 인테자 x 30 줬고 y에다가 200을 줬습니다. 요거는 공의 초기 이치를 말하고, 두 번째 vx 50과 vy 마이너스 50 있죠. 요거는 공의 초기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수평을 그리게 되는데, move 2ex라고 되어 있고, 각각의 좌표값이 그 다음 null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특정한 이치, 즉 30과 뭐다? 200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라인 툭 한 거 있죠. 자, move가 이동이고 라인은 행줄을 말합니다. 800과 200까지 뭐다? 직선을 그려라 라인. 그 다음에 포문 있죠. 요거는 뭔데? 반복 루프다. 그래서 초기식은 i는 0, 조건식은 i가 20보다 작냐, 증감식은 i 플러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줄에 보니까 vy 있죠. vy 플러스 10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중력 가속도를 10픽셀 나누기 초라고 가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x 이꼴 x 플러스 vx 요 놈은 x축 방향으로 1초 동안 공이 움직이는 좌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이꼴 y 플러스 vy는 뭡니까? y축 방향으로 1초 동안 공이 움직이는 좌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와가지고 엘립스 명령 슬립 100 있죠. 0.1초마다 뭐다? 그 좌표의 이치에 맞게끔 뭐다? 그리라 이 말이죠. 자, 요 소스 코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미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QA가 나오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사실상 7출자 첫 번째 원격 강의 내용이 사실상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여기서 바로 교수님이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무슨 날이냐?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감이 되는 글을 한 가지, 좋은 글을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쫑긋 세워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의 제목은 화가 많이 날 때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니까 석가모니가 어느 날 걸식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집의 주인은 석가모니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육신이 멀쩡하니 내 힘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라. 나는 너에게 음식을 줄 수가 없다. 집주인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석가모니는 집주인을 보며 빙긋이 웃기만 했답니다. 집주인은 웃기만 하는 석가모니를 보고 화가 나서 더 심한 욕을 했답니다. 석가모니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가끔 손님이 오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주인이 그렇소. 그럼 손님이 선물을 갖고 오기도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소이다. 만약에 그 손님이 가져온 선물을 당신이 받지 않으면은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렇게 석가모니가 물으니까 주인이 답변하기를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 것이지. 석가모니는 다시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욕했는데 그 욕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순간 집주인은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석가모니에게 좋은 음식을 차려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일화를 두고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말했답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나도 덩달아 화를 낸다면은 그건 두 번 패배한 것이다. 상대에게 끌려드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못 이기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람을 향해 던진 흙에 오히려 나를 더럽힌 것과 같이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것은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칩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서 상대방보다 강해 보이는 것이 잘한 행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자의 길이 아니라 패자의 길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웃을 수 있을 때 두 가지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오다 보면 이런 걸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잔잔한 감동을 받으라고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이 글을 소개했고 아무쪼록 내일 뭐 평일이지만 어버이날이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 가지고 평소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고 아껴주는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께 여러분들 저녁에 뭐 아니면 아침도 좋습니다. 낮에도 좋고 선물 하나 드리게 되면은 그 부모님은 여러분 앞에서는 뭐 크게 내색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삶에 대한 아마 충만함을 느낄 겁니다. 물론 뭐 해마다 다가오는 뭐 행사지만은 그래도 그 받고 안 받고 기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도 그렇죠. 자, 그런 걸 명심하고 내일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주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장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다음에 이어서 8주차 강의를 올릴 건데 그 강의도 가능하면 제때 여러분들 강의를 청취하시고 바로 교수님께 청취 완료했다고 회신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뭐 바쁘다 보면 하루 이틀 늦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교수님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분이 지금 학생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등교도 안 하고 각 가정에 있으면서
강의 올렸는데 그걸 제때 안 듣고 뭐 엉뚱한 뭐 또 뭐 얘기를 한다. 그거는 학생의 근본을 뭐다 잃어버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뭐 돈 벌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노동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뭐 국방의 의무를 지라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